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1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고요.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 검정색 글씨는 채널 운영 목적이니까 신규 구독자분들은 채널 운영 목적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럼 순서는 일단 비트코인 차트 보고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하고요. 리플만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더리움과 리플을, 이더리움은 이제 리프트요 밸류님이 차트 올려주신 거, 그리고 리플은 비트코인님이 차트 올려주신 거 같이 이제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지금 4시간 봉 달러 차트고요. 일단은 어제 이렇게 $10,000, 이 $10,000 9,950달러, 9,950달러가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자리가 50일 이평선이 이제 지나가는 자리이기도 한데, 이 자리를 어제 거래량 어느 정도 실어주면서 돌파를 시켰죠. 돌파한 이후에 지금 보시면 이 직전 상승 채널의 상단부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다가 지금 이제 방송 제가 찍으려고 할 때 오늘 좀 늦게 시작했는데 하락이 나오면서 일단은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를 살짝 깨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근데 일단 이 추세선, 하락 추세선은 돌파가 됐기 때문에, 어제 거래량 실린 이 장대 양봉으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어제 이제 거래량 실으면서 돌파시켰던 이 $10,000는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 4시간 봉에서 이 15이평선과 52평선 사이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낸 이후에 그 다음에 상승해서 지금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345 패턴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ABC 1, 2, 3, 4, 5.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역헤드 앤 숄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왼쪽 팔, 그 다음에 왼쪽 어깨, 머리, 뭐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면 시간을 좀 더 이제 보내준 이후에 여기서 15와 52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날 때, 그때쯤에 이제 상승 흐름으로 진행되면서 넘어가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 갈색이 202평선이에요. 4시간 봉에서 이제 202평선을 넘어가주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30거래일 정도까지는 지금 이 $10,000 자리부터 13,900달러까지 시간을 계속해서 이제 보내주면서 저점을 좀씩 높여주면서 상승 흐름으로 저는 진행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하고 이제 알트코인 시총 차트를 봤을 때, 시총 차트 자체가 지금 이제 8월 중순경까지는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지고요. 8월 중순 넘어가서 본격적인 시총 차트가 상승 흐름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 전까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좀씩 높이면서 큰 변화 없이, 큰 변동성 없이 저점을 꾸준히 높여주면서 상승해주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비트코인은 오늘 뭐 큰 변동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더리움은 제가 오늘 달러 차트를 이제 열었는데, 지금 그 리프트요 밸류님이 차트 주신 게, 일단 먼저 보면 이더리움 달러 차트를 이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달러 차트를 이렇게 엘리엇 파동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4파 조정이 마무리가 됐고 5파 상승이 남았다. 이 5파 상승의 피보나치 목표치로 이제 계산해 본다라고 하면 한 586달러까지 상승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뭐 제가 보는 이더리움 차트, 달러 차트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 뭐 엘리엇 파동을 이렇게 아까 의견 주셨던 것처럼 지금 4파로 볼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게 5파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갔다. 조정까지, 그러니까 큰 1파, 2파, 그러니까 비트코인 큰 1파 상승, 그리고 2파 조정, 그리고 이제 3파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더리움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1, 2, 3, 4, 5, 5파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게 이제 하나의 큰 파동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조정이 다시 뭐 ABC, 그리고 ABC 1, 2, 3, 4, 5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3, 4, 5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고, 지금 일단 조정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난 이제 저항 라인으로 작용됐던, 그리고 지지를 받았던 이 라인이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지지받고 있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물론 약간 더 아래에 있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달러 차트에서 200일 이평선이 지나가는 200일 이평선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188달러 그리고 176달러 이 사이가 이제 지지 라인으로 이제 작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상승하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다음 목표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510달러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때 이제 지지를 받고 또 이렇게 저항 역할을 했던 자리입니다. 이때 지지받고 또 지지받고 여긴 저항으로 작용됐던 라인이기 때문에 일단 이 510달러까지 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여기 2018년도 5월달 고점이 이제 800달러예요. 그래서 800달러 이 정도까지는 전 상승해 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자리가 비트코인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이번에 11,700달러 비트코인 11,700달러 자리가 일봉에서 봤을 때요. 일봉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올라갔던 자리가 우리가 이제 이 목표치 했던 자리가요. 11,700달러고 이 자리가 보시면 2월달, 3월달 이때 비트코인 고점 찍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이와 같은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다. 지금 비트코인은 이때보다 이제 더 올라갔던 겁니다. 13,900이기 때문에 3월달, 2월달보다 더 크게 이제 상승을 해줬던 건데, 이더리움 위치는 지금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더리움은 지금 50주 평선 돌파시켜 놓고 안착해준 모습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에 상승해준다라고 하면, 적어도 비트코인 올라왔던 이 위치까지는 이더리움도 상승해줄 수 있다라고 보면, 800달러까지는 상승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BTC 마켓에서 보통 이제 3배에서 5배 본다라고 했는데,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가 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상승할 때요, 비트코인도 어찌됐든, 뭐 큰 상승은 그러니까 알트코인들보다 큰 상승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도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해 줄 겁니다. 그러면, BTC 마켓에서 3배에서 5배 올라간다라고 하면, 달러 차트에서는,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달러에서. 그럼 이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214불인데, 여기에서, 3배에서 5배, 뭐 중간만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4배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비트코인이 만약에 전고점까지 이번에 올라가 준다, 같이 돌파해서 올라가 준다라고 할 때, 이더리움도 그 목표치까지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더리움도 달러 차트에서 지금 이 800달러 이 자리에서 상승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서 2017년도 연말 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하고 같이 비교해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요, 뭐 500달러부터 분할 매도 할 수 있겠죠. 500달러에서 800달러 이렇게 보시면 되고, 500달러는 굉장히 좀 약간 낮게 보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500달러에서 저는 이제 800달러까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프트 유어 밸류님이 차트 올려주신 거와 같이 비교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그래 피보나치 목표치를 했을 때 이렇게 586달러까지. 그래서 엘리엇 파동을 뭐 저처럼 볼 수도 있고, 지금 리프트 유어 밸류님처럼 이거 자체를 이제 큰 1파, 1파, 2파, 이렇게 3파, 4파가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5파가 남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리플 차트 볼게요. 리플은 일단 비트코인님이 먼저 올려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님이 지금 차트를 올려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보조지표, 지난번에도 이제 비트코인님이 보조지표 이용해서 이제 같이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도 올려주시고, 지금 이제 리플 차트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보조지표 안에서도 리플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충분히 바닥 신호가 나오고 있다 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기간별로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는데요. 뭐 장기든 중기든 단기든 모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닥 신호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리플이 올라와 준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지금 바닥부터 뭐 이것도 이제 엘리엇 파동으로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올려주셨고, 아마 이제 이 갈색이 120일 이평선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20일 이평선까지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조정 주고요. 50일 이평선인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제 50일 이평선 같아요. 50일 이평선 보니까. 그래서 지금 50일 이평선, 이 갈색이 이제 50일 이평선으로 표시한 것 같은데, 50일 이평선 맞고 한번 조정,
그 다음에 다시 121 이평선 맞고 또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해서 4,500 사토시까지 목표를 두고 갈 수 있다 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고, 이렇게 이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될 수 있고, 이제 제가 그러면 보는 리플 모습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리플이 이 하락세기형 패턴에서 돌파가 된 이후에 보시면 이 빨간색 15일 이평선에 안착했다가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 주면서 비트코인이 어제 이제 크게 상승을 했죠. 그때 이제 몇몇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 상승률 따라 올라갔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상승률을 따라 못 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음봉이 나왔는데 이 모습이 뭐 나빠 보이진 않아요. 일단 나빠 보이진 않고, 보시면 이제 음봉 나오고 여기서 일단 이 하락쇠경의 이 추세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이 모습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제가 지금 리플 같은 경우 원래 2017년 연말과 같은, 아니면 2018년 9월과 같은 흐름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15일 이평선에 처음으로 안착해준 이후에 이렇게 크게 급반등해주는 모습, 떡상이라고 하죠. 떡상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렇게 옆으로 누웠습니다. 누웠다라고 하면 이 그림 자체가 지금 2017년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2017년 3월과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어제 말씀드렸고, 이제 이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좀 확대해서 볼게요. 2017년도 지금 3월달 모습이거든요. 3월달에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로 이 15일 이평선에 안착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음봉이 나와서 다시 15일 이평선 살짝 깨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지금 제가 보는 리플 위치는 지금 이제 이 정도 위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하락 추세를 돌파해준 이후에 15일 이평선 한번 안착해주고 음봉이 3일 연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장대 양봉을 한번 만들어주죠. 만들어줘서 아까 이제 비트코인님이 의견 주셨던 50일 이평선까지 한번 붙여주고요. 50일 이평선까지 붙여준 이후에 이렇게 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파가 되겠죠. 1파, 2파. 그 다음에 3파는 121선까지요. 붙여주고 4파. 그 다음에 5파. 5파는 200일 이평선 돌파시켜주고 5파 마무리. 그 다음에 이제 조정해서 200일 이평선에 안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본격적인 상승은, 물론 이제 이 상승도 적은 상승은 아니에요. 보시면 지금 434토시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게 1184토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바닥 대비 3배 정도 올라왔거든요. 바닥 대비 한 3배 정도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쉬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번에 지금 한 2800사토시까지 빠졌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상승 해줬을 때 한 7000사토시, 8000사토시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200일 이평선을 넘어가지고 그 정도 위치까지도 일단 첫 번째 상승. 그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은 200일 이평선 안착해준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지금 아까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한 것처럼 보였던 그 200일 이평선 돌파했던 게 지금 여기에요. 여기거든요. 굉장히 아까 이제 제가 확대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여기 3배 올라간 것처럼 보여서 많이 상승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그 3월 이후에 리플이 올라가는 거 보면 이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위치로 이제 돌아가서 보면요. 현재 위치로 돌아가서 보면 여기서 지금 이제 200일 이평선이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의견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 5파 상승 마무리가 보시면 이제 4,500사토시고요. 일단 뭐 이거는 이제 일단 의견 이렇게 주셨는데 200일 이평선 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8월 4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리플로 돌아가서 보면 현재 위치에서 아까 비트코인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일단은 여기서 50일 이평선까지 한번 상승해주고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120일 이평선 또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또 올라가지고 눌러주고요. 4파. 그 다음에 200일 이평선은 한 번에 돌파시켜주고 5파 상승 마무리하고 눌러줍니다. 그러면 5파 상승 넘어가줄 때는 지금 이제 그때 당시, 그러니까 8월 4일에 이 200일 이평선의 이제 위치를 이제 봐야 되겠지만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잠깐만요. 대략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금 이제 200일 이평선이 이 정도 각도로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4일이라고 하면 지금 한 6000사토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000사토시를 넘어가는
좀 더 이제 가파르게 내려온다라고 하면 6천 사토시를 넘어가지고 2017년도 3월달과 같은 모습으로 된다라고 하면 200일 이평선까지 돌파시켜주고 그 다음에 안착해주는 200일 이평선에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6천 사토시까지 돌파시켜서 넘어가준 이후에 안착해주면서 200일 이평선도 이렇게 돌릴 수 있게 천천히, 물론 바로 돌진 않을 거예요. 이건 장기평이기 때문에 바로 돌진 않을 거고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일단 200일 이평선 돌파해서 안착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시간을 잠시 보낸 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200일 이평선 안착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 타이밍 200일 이평선 안착하고 올라가는 그 타이밍이 그 베어러블 가이가 이야기했던 8월 15일, 그러니까 첫 번째 상승이,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큰 상승이 8월 15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월 1일 얘기했었잖아요. 9월 1일. 만약에 뭐 그 날짜가 정확하게 맞진 않겠지만 대략 뭐 이제 그런 흐름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한 달 넘게 걸렸는데 뭐 8월 15일, 9월 1일이라고 하면 이제 15일인데요. 이건 이제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그런 패턴으로 진행됐을 때 뭐 한 달이 됐든 15일이 됐든 한번 상승해주고 쉬어준 이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뭐 첫 번째 이 상승은 사실 매도를 안 해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200일 이평선 돌파하고 안착해주는 이때는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6천 사토시인데 뭐 6천 사토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매도하기보다는 여기 이제 그 8월 15일, 뭐 8월 10일에서 8월 15일 그쯤에 한번 상승이 크게 나옵니다. 이때는 한번 이제 매도해 줄 수 있다라고 봐요. 한번 여러분들 물량을 뭐 10%든 30%든 내가 분할로 이제 매도해 줄 수 있다. 물론 이제 2만 사토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매도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이제 목표치 맞게끔 해서 이제 매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번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때는 이제 9월 달에 만약에 리플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BTC에서 그 물량을 정리를 해서 현금화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한다. 그래서 다음 비트코인 상승을 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와 같은 흐름대로 이제 2017년 3월과 같은 흐름대로 앞으로 이제 알트코인들이 진행된다. 그리고 리플이 이와 같이 상승 흐름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일단 그때는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현금으로 많은 물량을, 그러니까 최소 홀딩 물량을 남겨놓고 리플 같은 경우도 많이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일단 여러분들도 뭐 각자 이제 목표치가 있을 거니까 각자 그 목표했던 매도 계획대로 이제 매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만 사토시부터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할 것이고 2만 사토시 넘어가는 그 부분까지 이제 생각하고 만약에 2만 사토시를 넘어갔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분할 매도를 쭉 할 거예요. 할 거고 만약에 거기서 도미너스 차트 비교해서 빠진다라고 하면 도미너스가 이제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 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2만 사토시 밑에서, 그러니까 2만 사토시 위에서 그 이상 추가적으로 반등 못 해주고요. 그 예를 들어 라이트코인처럼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나머지 물량을 어느 정도는 그냥 2만 사토시에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일단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일단 실질적으로 이제 이와 같이 움직일지 아니면 뭐 2017년도 12월 패턴대로 움직일지 지금 봤을 때는 2017년도 12월 모습보다는 오히려 이제 2017년도 3월과 같은 움직임으로 이제 진행될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그럼 이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일단 그 에어포트 에이전트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에 부분은 생략을 하고 중간부터 이제 읽어볼게요. 무역에만 국한된 양국 간,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국 간 전쟁인 줄 알았는데 블록체인 산업에서도 미중 갈등이 점화되고 있다. 페이스북이 발표한 리브라 백서의 단서가 있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그 가치를 담보하는 자산이 없는데 반해 리브라는 100% 지급 준비율에 해당하는 일단 법정화폐 바스켓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100%는 나중에는 저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한 뭐 10% 그 미만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봐요. 눈여겨볼 부분은 이 바스켓에서 중국의 위안화가 빠졌다는 점이다. 그 IMF의 SDR, 이 달러, 유로, 엔화, 파운드, 위안화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리브라에는 달러, 유로, 엔화,
파운드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위안화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금융 세력 미국의 의도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의 의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IMF 금융 세력의 의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리브라를 과연 승인을 안 해줄 것이냐? 승인을 해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청문회는 그냥 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읽어볼게요. 달러, 유로, 엔화, 파운드만 등을 취급을 하고 게다가 리브라 협회에 가입한 28개 기업 및 재단을 살펴보면 미국 국적이 과반수이다. 페이스북은 2020년까지 리브라 협회 파트너사를 100개까지 늘릴 계획이라는데 여기에 중국 기업은 아예 배제되거나 대단히 제한적인 역할만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이 리브라가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위협한다라고는 생각하면 오산이다. 되레 강화한다. 리브라의 법정화폐 바스켓 안에는 단연코 달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라가 활발히 쓰인다면 미국은 손쉽게 글로벌 디지털 화폐 생태계를 장악할 수 있다. 달러로 현실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은 리브라나 자국 기업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통제함으로써 디지털 세계의 경제까지 지배하려 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약간 제가 이제 생각이 다른 건 뭐냐면 리브라가 달러 패권을 강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달러 패권을 강화한다라기보다는 일단 미국이 그 통제권을 가져가는 건 맞습니다.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리브라에 위안화가 빠지면서 패깅된 화폐에서 위안화가 빠지면서 미국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건 맞는데 그럼 위안화를 뺀 이유는 뭐냐? 아까 이제 오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지금 리브라라든가 각 IT 회사들, 회사들이 발행하는, 아니면 또 은행권, 금융권들이 발행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건데, 그 달러 가치 떨어지는 역할에서 결국에 이 리브라에 있는 위안화가 빠지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그 안에 있는 기축통화가 없는 그 나머지 국가들이 그 인플레이션을 다 떠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히 발행되는 각 그 회사들과 은행들, 금융권들의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 곳곳에서 이제 받을 것인데 그거를 달러, 유로, 엔화, 파운드 쓰는 나라들을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건데 거기에 이제 중국하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리브라 역할은 미국이 주로 갖고 있는 리플이라든가 저는 이제 비트코인 또한 그 금융 세력이 많이 갖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비트코인과 그 리플의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리브라라든가 각 은행들 그리고 각 회사들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해줄 거다. 아까 이제 오전에 봤던 그 눈덩이 효과처럼요. 눈이 내리고 그 내린 눈이 돈이라고 하면 그 돈을 다 흡수하는 게 결국엔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이 글은 일단 한중섭 체인 파트너스 리서치 센터장님이 비트코인 제국주의라는 그 글에서 발췌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한번 읽어봤고요. 나머지 부분 이제 생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박빌부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피보나치 계산기로 이번 큰 상승의 하락 이파를 계산해봤는데 정확히 맞아 떨어지네요. 신기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저점은 4,143불, 고점 13,967불로 계산을 하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은님이 이거 의견 주셨던 부분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보면 1차 매수가가 0.382 1214불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고 2차 매수가가 이제 0.5불 그래서 9,055불까지 이번에 조정 받았죠. 그리고 3차 매수가가 이제 0.618인데 여기까지 이제 안 왔고요. 여기까지는 저도 이제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오지 않고 조정이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박필부님이 써주신 것처럼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분할 매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매도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 매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차 매도가를 이 피보나치로 계산해 보면 1차 매도가가 1.382 17,700불 이 17,700불이 꼭 피보나치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피보나치 따로 이제 안 보는 게 일단 이렇게 저항 역할을 했던 라인이 거의 피보나치로 이야기하는 그 수치와 이제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1.38이 자리가요. 17,700인데 17,000달러에 이렇게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보시면 17,100달러에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됐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면 일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때도 저항으로 작용됐고 이때도 저항으로 작용됐던 라인이 17,100달러에 있다. 그래서 1.382 위치가 이제 17,700달러라고 이제 계산을 했고, 그럼 이제 저항 라인 되니까 당연히 이제 이때 1차 매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2차 매도가가 1.5인데 1.5가 이제 18,879불이고요. 그리고 3차 매도가는 1.618 계산하면 이제 2만 불이 된다. 그래서 이제 2만 불이 거의 전 고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매도가를 정하시고 이제 분할 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이제 매도를 언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저항으로 작용된 라인에 매도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피보나치 이용해서 매도하셔도 돼요.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리프트웨어 밸류님이 아까 이제 이더리움 관련된 차트 올려주신 거 같이 봤습니다. 봤고, 다음으로 엑실리온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제가 이제까지 엑셀리온님을 엘리온 X라고 이제 읽었는데 이거 거꾸로 뒤집어서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꼭 엑셀리온님이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억하고 있었죠. 기억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슈퍼이오스 플러스 토큰 흑우 만화를 사육하고 있는 엑셀리온입니다. 이더락 마통 홀랑 털린 충격에 몸져 누웠다가 서서히 털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꾸미길 바라는 마음에 계속 잠만 자게 되네요. 일단 마누라 언니 지인의 돈 빼고는 다 갚았고요. 마누라 언니 지인들은 사정 설명을 하고 제 월급에서 원금만 할부로 갚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인데도 와이프는 아직도 슈퍼히어스하고 플러스코인 아직 망한 거 아니라면서 큰소리 탕탕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건 그 슈퍼히어스랑 플러스코인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사모님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아직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를 소개해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야, 이 갖고 있는 슈퍼히어스랑 플러스코인 줄 테니까 돈으로 조금이라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예전에 그래서 이렇게 그 소개해준 지인한테, 보통 이게 다단계로 풀리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지인 소개로 이제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지인한테 이야기를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뭐 다는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코인은 그냥 그 사람한테 줘버리고 조금이라도 돈으로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화상 진짜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네요. 이렇게 써주는데, 일단 아마 이거는 너무 이제 속상하셔서 이제 이렇게 써주신 것 같고요. 그러던 중에 옛날에 넣어둔 주식이랑 비상금 감춰둔 항아리가 생각나서 탈탈 털어보니 정확히 125만원. 이 정도는 밝혀도 되겠죠.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근데 안 써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나오길래 아무 말도 안 하고 XRP 풀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 지워버렸습니다. 앞으로 한동안 빚만 갚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125만원의 꿈을 이뤄주길. 이렇게 써주는데, 마지막에 이제 뭐 이번 생 글렀어요 써주는데, 일단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까지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움직이진 않았잖아요. 움직이진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XRP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그 갖고 있는 슈퍼히어스하고 이제 플러스코인 그걸 처분하실 수 있으면 처분하셔서 조금이라도 이제 돈으로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XRP 전 사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돈을 일정 부분 갚는다고 했는데, 그 갚는 부분도 사정 설명을 해서, 만약에 뭐 100을 갚는다라고 하면, 매달 100을 갚는다라고 하면 그 100을 한 번에 다 갚지 마시고 좀 줄여서 한 뭐 30일에도 남겨서 그 30을 이렇게 암호화폐를 지금 계속 꾸준히 앞으로 한 6개월만이라도 그렇게 사정 설명을 해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적은 금액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 XRP의 금액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진짜 적어도 우리는 100달러는 돼야지 이게 어떤 목적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을 취하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충분히 저는 이 금액도 큰 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생은 글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고기님, 큰 부기영화님, 뭐 덕분이 채님 눈물 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잠부나무님, 그리고 파비님, 뭐 한이바람님, 파워개미님, 참세상님, 여러분들이 힘내시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세상님도 이렇게 기운 내시라고 본인 경험담을 쭉 써주셨고, 읽어보시고 꼭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아주도화님, 리프589님, 코인참수님, 이은님, 이렇게 해서 다 힘내시라고 써주셨으니까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다음으로 막걸리 17년사님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노래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노래를 불러달라고 해 주셨고, 노래가 또
그 군가예요, 군가. 군가여서 일단 제가 노래를 끊어서 앞으로 당분간 노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마지막만 한 맺힌 눈동자 예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하진 않았어요. 다음으로 이제 제2국대 엄마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작년 겨울 차에서 내리다 발을 헛디뎌서 엉덩방아를 쪘는데 꼬리뼈가 돌아갔다네요. 세상에.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뭔 스트레스를 받냐고? 맥이 안 뛰잖아.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셨대요. 30분 이상씩 앉아있지 말라네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날도 너무 덥네요. 며칠 전 오빠가 톡이 왔습니다. 그 사촌 오빠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아마 대부분들이 아실 텐데 간단하게 제가 제2국대 엄마님을 혹시 제 신규 구독자분들은 이제 모르실 수 있으니까 소개를 드리면 예전에 저희가 그 흑우 실패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흑우 실패 공모전에서 1등을 하신 분이에요. 제2국대 엄마님이 1등을 하셨고 사촌 오빠분은 리플을 굉장히 그 1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리플을 사셔서 큰 돈을 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촌 오빠한테 이제 톡이 온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난 적금 다 깨고 리플 걸어놓고 동유럽 간다. 사촌 오빠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야 신경 쓰지 마라. 때가 되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간다. 넌 말이야 신경을 너무 써. 그게 언제냐고? 네. 다 때가 되면 가리라. 이렇게 사촌 오빠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한번 성대모사를 해봤는데 잘했나 모르겠네요.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참세상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접고 코인으로 갈아탔습니다. 향후 5년을 보고 시간에 투자를 했고요.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 한반도 주위의 경제 변화는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듯 보입니다. 중국이 결국은 자본시장을 완전 개방함으로써 달러화의 점유는 시간 문제이고 결국은 버블에 의한 대공황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공황은 이제 올 거라고 보는데 그 시기를 중국이 이제 IMF를 맞는 시기가 늦어도 3년에서 5년 정도로 예상해 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이제 더 빨리 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올해도 올 수 있고 일단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도 굉장히 이제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도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올해 늦어도 뭐 저는 내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불황 속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가는 건 시간 문제 아닐까요? 5년 동안 잘 버텨내면 되는데 지금부터 멘탈 관리를 위해 수련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5년 되기 전에 경제공황 올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전에 충분히 저는 암호화폐 시장도 우리가 이제 목표한 가격이 도달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관유님이 써주셨는데 아마 이제 발음을 제가 정확하게 했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이제 발음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일단 그냥 관유님이라고 할게요. XRP의 발행량은 프로토콜상 고정되어 있어 추가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리플 CTO 데이비드 슈얼츠가 AMA에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은 뭐 데이비드 슈얼츠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니까 뭐 이거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그 밸리데이터의 합의만 있다라고 하면 일단 뭐 추가 발행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비드 슈얼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고정되어 있어서 불가능하다. 이 부분을 정정 안 해주시고 넘어가서 제가 여기 적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XRP 가격 변동 심해 사용하길 꺼려한다는 말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은행은 XRP를 직접 사용할 일이 없으며 XRP를 사고 파는 것은 거래소가 맡는다. 그래서 은행은 이제 송금을 할 때 그 실제 XRP를 사고 파는 건 그 유동성 공급해주는 거래소가 한다라는 거고요. 은행은 온 디맨드 리퀴디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입장이기 때문에 그 과정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유동성을 요구만 하는 거고 실제로 그 공급해준 건 유동성 공급자가 공급을 해준다. 사고 파는 건 거래소가 한다. 이 밖에도 이제 수많은 오해가 있지만 그냥 눈에 띌 때마다 그때그때 적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리플 589님이 데이비드 슈얼츠 나카모토 사토시 가자 이렇게 써줬는데 아마 이제 데이비드 슈얼츠가 나카모토 사토시 아니냐 이런 의견 써주신 것 같고요. 제가 리플 이야기할 때 항상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리플은 굉장히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관유님도 그렇고 리플 589님도 그렇고 금은동님도 그렇고 이렇게 리플은 깊이 있게 공부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CJ님도 그렇고요. CJ님 빼먹을 뻔했네요. CJ님, 와사비님 그래서 이렇게 리플에 대해서 거의 뭐 박사급 수준으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항상 이야기할 때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분명히 틀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다가 뭐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항상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뭐 다음 바로 방송에서 이렇게 오늘처럼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기관들의 투자의 코인 변화가 그레이스케일 2분기 리포트에서 보고 확인됐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조만간 알트 시즌이 올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를 걸어주셨고요. 2분기 보고서에 의하면 1분기에 그레이스케일의 기관들의 투자는 99% 그리고 비트코인 1% 알트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트코인 몰빵이었다. 근데 오늘 나온 2분기 리포트를 보니까 비트코인 76%, 알트코인 24%로 나왔습니다. 특히 알트코인 투자는 주로 6월 중에 이루어졌고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에 집중이 되었다. 아마 이제 3분기 보고서가 딱 나왔을 때 3분기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알트코인 비중이 더 늘어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얘들 자체가 세력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이용할 거라고 봐요.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럼 이제 3분기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포트폴리오가 더 많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보고 이더 또 질렀네요. 아이 팔란게 어째 써주는데 뭐 이거는 참고해서 충분히 기관 투자자들 투자하는 거 참고해서 이제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이거 보니까 이더리움 사고 싶네요. 일단 지금 얘네 보고서 보니까 이렇게 6월달에 이 초록색이 이더리움이고요. 진한 초록색이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꾸준히 늘렸어요. 꾸준히 늘렸고 여기 보시면 보라색과 진한 보라색이 이 비트코인 캐시와 이제 리플이거든요. 그래서 리플과 이 비트코인 캐시도 비중을 지금 늘리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마 다음 분기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다른 알트코인들도 비중이 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은님이 이제 좋은 내용 공유해 주셔서 같이 봤고요. 이 그레이스케일 보고서는 링크는 제가 따로 오늘 설명란에 추가적으로 걸어 놓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